자, 온코닉 테라퓨틱스입니다. 자, 방금 전에 넥스트 바이오 메디칼에서 등장했던 종목이죠. 자, 이 온코닉 테라퓨틱스는 이 상장 첫날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싸다라고 해서 추천을 드렸던 종목이죠. 단 오버행이 나와가지고 주가 늘릴 게 보나 마나 안 봐도 비디오 뻔하기 때문에 바로 따라 들어가지 마시고 요 아래쪽으로 들어오게 되면 사가지고 그냥 묻어버리세요 라고 얘기를 드렸죠. 그냥 묻어버리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묻어서 언제 꺼내요? 찬바람이 불면, 찬바람이 불면, 뭐 노래를 항상 제가 노래를 부르잖아요. 찬바람이 불면 그대 외로워지는 게 아니라 찬바람이 불면 바이오 날 좀 바이오의 시즌이 온다. 그래서 올 하반기 찬바람이 불어 쌩쌩 부는 때를 목표로 쭉 묻어버려라 라고 얘기를 드렸던 종목이고요. 그리고 이제 중간중간 사이클에 나오는 이런 거에서도 뭐 이건 놔두고 있을 필요가 없죠. 계속 추천 들어가고 또 추천 들어가고 최근에도 이제 최근에는 저 대신에 현재 리더님이 집중적으로 이거 추천해 주셨지 않습니까? 이거 앞에 보여드려요. 앞에 잠깐 나왔었습니다. 얘는 지금 거기 나왔던 거 지금 다시 볼까요? 이 종목에도 지금 나와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이거 처음서부터 제가 이거 설명드렸던 거잖아요. 이거 뭐 처음 보셨어? 네? 바로 직전에 이 종목에서는 지금 너무 많이 있어서 조금 덜 나와 있는 이 예로 보겠습니다. 자, 방금 보여드렸던 그거 쭉 가서 보시죠. 작년도 실적 추정됐던 이렇게 작년도에 상장이 되었던 17개의 특례 바이오사들 중에서 전망치를 상반기에 벌써 다 넘어가 버린 유일한 회사예요. 이거. 그래서 지금 50%대 수준 맞춘 게 지금 미친듯이 달아가는 시어스 테크놀로지, 그 다음에 저 아래쪽에 3빌리언 요런 종목들이 작년 상장될 때 나왔던 이 전망치의 50% 수준인 반면에 온코닉 테라퓨틱스는 지금 보셨다시피 상반기에 벌써 전망치 다 넘어 들어가고 흑자 전환 시켜버렸고요. 얘가 저 작년에 추천드리면서부터 제가 뭐라고 추천을 드렸었죠? 이거 계속해서 강조드렸던 얘기고, 신약을 달고 1000억대 들어오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 신약이 IPO 상장이 되면서 이 CEO가 무슨 얘기를 한다면 보통의 경우에 바이오 CEO 같은 경우 특히 그런 게 많죠. 저 부동산 회사 사기꾼들처럼 실질적으로 뭐 나올 건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뭐 금방 무슨 FDA에서 승인을 받을 것처럼 승인 받으면 막 뭐 어마어마한 대박이 나올 것처럼 이렇게 뻥튀기를 뻥뻥 하는 게 이게 보통 기본인데 바이오뿐만 아니라 다른 쪽에도 다 기본인데 이례적으로 나오는 케이스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죠. 그래서 그 이례적으로 아주 이례적으로 버블을 얹지를 않고 실적 마사지를 하지도 않고 그리고 들어오는 기업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노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렇게 추천드렸던 게 조선의 현대마린솔루션, 산일전기, 전진건설로봇 이런 종목이죠. 그리고 앞서 나갔던 넥스트 바이오메디칼, 3빌리언 요거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비싸긴 하지만 이제 특이한 기업, 특수 분야 기업이기 때문에 추천을 드렸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오가노이드 사이언스 같은 경우가 있고요. 얘가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큐보 신약 가치를 얘기를 드리죠. 신약을 달고 1000억대에 나온다는 게 이게 애초에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 상장되면서 이 온코닉 테라퓨틱스의 대표가 했던 얘기, 즉 네스파립,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 네스파립에 대한 가치는 IPO 단계에서 전혀 반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상장 이후에 투자하시는 분들을 위한 몫으로 남겨뒀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 맞다라고 얘기를 드렸죠. 맞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간단해요. 이거는 아주 간단하게 답이 나오는 겁니다. 전 세계에서 이 온코닉 테라피 현재 돈을 벌이고 이제 자큐보 역류성 식도염 신약 저 신약을 가지고 있는 회사는 전 세계 6개 회사 있습니다. 6개 회사. 이제 위식도 역류염 이 시장이요. 현재 기준으로 10조가 넘어요. 10조가. 저 시가총액이 20조까지 올라 들어갔던 HLB 걔는요 2030년에 가도 10조가 안 됩니다. 시장이 간암치료제 시장이 2030년에 가도 10조가 안 돼요. 그래서 거기에서 싹쓸이 가지고 반을 먹겠다야.
반을 먹겠다. 자기네가 반을 먹겠죠. 전 세계 나머지 간암 치료제 만드는 회사들은 다 병신들입니까? 그래서 반을 먹겠다 그러는데 그렇게 해서 반을 먹는다 그래 봐야 5조 먹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풀을 튀겨놓은 겁니다. 작년 기준으로는 간암 치료제 시장이 전 세계 기준으로 4조밖에 안 되고요. 2030년에 가서 10조 된다는 겁니다. 거기서 반을 먹겠다는 게 목표예요. 반. 최근에 큐리옥스 같은 경우가 그래서 원심 분리기 시장의 반을 먹겠다 그래서 매출 9조 5천억 목표 이렇게 때려놨죠. 여기는 이미 벌써 전 세계 시장 규모가 10조가 넘습니다. 국내 시장만도 1조가 넘어요. 국내 시장이 1조가 넘는다니까요. 국내 시장이. 근데 이 약을 만든 회사가 전 세계 6개 회사밖에 안 되고요. 6개 회사니까 절반이 3개 회사가 한국 회사들입니다. SK 이노엔, 대웅제약 그리고 바로 이 온코닉 테라피틱스. 10조 원짜리 가지고 6개 회사가 논아먹는 거예요. 6개 회사가. 6개 회사가 논아먹는데 이 구조도 설명을 드렸잖아요. 기존에 한약품이 자리하고 있는 기존 그 구조, 구약들, PPI 기제 같은 경우 이 옛날 약들이 80%를 차지하고 있어요. 국내 시장 같은 경우도 1조 시장에서 1조짜리 시장에서 옛날 약들이 8천억 시장을 차지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거 다 잡아먹는 거거든. 알테오진은 왜 올라갑니까? 여러분들, 알테오진은 왜 올라가죠? D&D 파마텍은 왜 올라가는 거고 알테오진은 왜 올라가는 겁니까? 그러니까 알테오진이 기존에 이 불편했던 이 정맥 주사 제형 같은 거 이걸 간단히 피하 주사 제형을 해서 쉽게 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약으로 넣는 거에 대신에 알약으로 먹어서 경구용, 그래서 복용 간편하게 들어가서 그런 것 때문에 다 올라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역류성 식도염 이 위장약 케이스 같은 케이스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기존의 약들 같은 경우에는 이 복용 자체도 불편하고 약발도 떨어지고 부작용도 나와 있고 그러면 계속해서 끝날 것 같죠? 아니라니까요. 그대로 그렇게 계속 가지는 않아요. 삼진제약의 개보린 같은 경우 그거 먹으면은 속 쓰리고 뒤집어지고 그렇다고 그래서 개보린은 안 팔립니까? 최근에 다시 광고도 하던데 개보린도 팔리잖아요. 근데 예전처럼 개보린이 두통약 시장을 장악하지는 못하죠. 지금 두통약 시장은 누가 다 장악했죠? 타이레놀 여러 가지로 효과를 내놓을 수 있는. 그렇다고 해서 개보린이 안 팔리는 건 아니죠. 그 계속해서 잡아 들어가는 거예요. 정맥 주사 제형 안 씁니까? 써요. 쓰는데 알테오진이 훨씬 더 쉽게 뚫고 들어가서 피하 주사 제형이 훨씬 쉽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알테오진이 계속해서 커가는 거 아닙니까? 이 케이스 같은 경우 똑같은 겁니다. 이제 시간 지나가면 그거 계속해서 잡아 들어오는 거예요. 그거. 기존 시장에 장악해 있는 이 애들 같은 경우 시장 자체가 한미약품이라든지 이런 대형 제약사들이 거기서 대형 제약사 라인에서 유일하게 대웅제약만 라인이 지금 비껴나가 있죠. 나머지 같은 경우가 기존 시장을 약품 체제 쪽을 장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여기 뛰어 들어오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막죠. 계속해서 기존에 있는 라인들로 그걸 이제 계속해서 잡아 들어가는 겁니다. 그 실적이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수출 계속해서 나와 들어가고요. 그래서 작년도 같은 경우에라 그러면 작년도 말 같은 경우에는 이 중에서 수출을 가장 수출 실적을 많이 냈던 게 온코닉 테라피틱스라고 얘기를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웅제약 같은 경우도 팩스클로 수출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뉴스. 자, 들어가서 보시죠. 지금 제가 설명드리고 있잖아요. 이거 앞에 다 설명드렸던 거 아닙니까? 10조짜리 시장 가지고 요거를 이제 6개 회사가 그걸 다 잠식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6개 회사가 실적이 잘 나오지 않을 수가 없다 이 얘기죠. 네? 자, 이렇게 해서 대웅제약 같은 경우는 똑같은 거거든요. 위식도 역류질환 약 팩스클로. 자, 중국 그래서 중국만 해도 3조래요. 네? 중국만 해도 앞에 얘기 들었잖아요. 얘는 이미 벌써 10조가 넘어요 시장에. 그래서 10조가 넘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다 뚫고 들어가는 겁니다. 다. 중국만 있는 건 아니죠. 인도도 있고요. 남미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계속 나오죠. 인도 뚫고 들어갔고요. 인도 1.4조, 중국이 3조. 자, 인도하고 중국만 벌써 3.4조 나왔습니다. 거기에 우리나라가 1조예요. 5조 나왔죠 벌써? 우리나라가 또 1조입니다. 글로벌 진출 현황 이러고 나오잖아요 지금. 대웅제약의 팩스쿨루가 총 39개국에 진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노에는 가장 큰 미국을 뚫고 있죠 지금.
이노에는 최대 시장인 미국을 뚫고 있고요. 주가에 바치는 쥐뿔도 안 돼 있습니다만 뚫고 있고요.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이 온코닉 테라퓨틱스 같은 경우에도 이게 대웅제약 작년에 건보 적용, 그렇죠? 적용됐고, 그리고 온코닉은요. 온코닉도 똑같이 적용이 됐어요. 건보에 편입이 됐어요. 그럼 이게 다냐고요. 실적에다 바이오 완성형 바이오 이제 와가지고 완성형 바이오텍이래. 예? 알아서 얘가 웃기는 놈들이야. 웃긴 놈들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이거 이렇게 싼 종목을 이렇게 때려 팔고는 이제 와가지고 좋은 종목이라 그럽니다. 예? 참 멋있는 분들이죠. 그렇죠? 예? 이제 와가지고 좋은 종목이래요. 이걸 이제 아셨어요? 이거 예? 여러분들도 이거 이제 하셨다 그러면 이거 큰일인 겁니다. 이거를 지금 상장 첫날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10개월을 설명을 드린 건데, 네? 자, 큐보 출시 3개 분기 만에, 네? 네? 그리고 네스파립이 있죠? 네? 이중주의 표적항암제 네스파립, 조금은 췌장암 이러고 나오고 있죠. 네스파립의 경우에는 앞에도 여러 번 설명드렸던 것처럼요. 이게 이 출발이 이게 굉장히 재밌어요. 예, 위암, 췌장암 두 개 동시에 다 들어가는 겁니다. 네스파립은. 예. 자, 아래도 가보시죠. 자궁 내막암 환자 대상으로 키트루다 병용요법 많죠. 키트루다고 병용요법 쓰고 있는 거. 예? 난소암 환자 대상으로도 들어갔고요. 췌장암으로 들어갔고요. 그리고 기본인 거 위암 당연히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네스파립 같은 경우는 지금 무려 4개 암에 동시에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거. 이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거는 자궁 내막암이라든가 난소암 아니고요. 가장 핵심은 췌장암과 위암입니다. 특정 암종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치료 전략에 가능. 그래서 이제 혁신적인 약이라고 하는 얘기가 있죠. 자큐브에서 돈 벌고, 이게 처음부터 설명드렸던 거 아닙니까? 돈 버는 바이오. 상장 첫날부터 추천드릴게요. 돈 버는 바이오라고 얘기드렸잖아요. 그 주가가 이렇게 올라 들어왔어도요. 이게요. 주가가 이렇게 올라 들어왔어도 이제 3,900억밖에 안 돼요. 3,900억. 자, 비교를 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종목을 어디까지 잡아야 될지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라인을 드리질 않겠습니다. 자, 얘를 어디까지 잡아야 될지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자, 제약바이오 쪽에 우선 들어가서 살펴보시면, 자, 지금 3,900억이거든요. 어디가 있나요? 3,900억이면 3,900원이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 여기. 예? 3,900원 여기 이 자리예요. 자, 위에 있는 기업들 한번 볼까요? 비보젠, 코롱생과 메디포스트. 코롱생과는 좀 나올 수 있어요. TNL은 돈 버는 회사고요. 뭐 HLB 여기는 건기시키니까 제외입니다만, 여기 HLB 생과 퓨체킹 같은 종목들도 시세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좋은. 얘 뭐 있습니까? HLB 생과? HLB 후광업은 거 말고? 뭐 있나요? 이런 애들 밑에 바이오니아, 지금 진단기업이니까 종류가 좀 다르죠. 바이오 쪽으로만 가봐서 보겠습니다. 진단기업이니까 종류가 다른데, 저기 앞에 또 들어가서 보면 저 위쪽에 이제 좀 센 놈하고 비교를 해보죠. 퓨처캠 센 거. 전립선암이죠. 전립선암 치료제 이상 들어가 있는, 이게 지금 전립선암 치료제 한 개 가지고 지금 4,800억이거든요. 그런데 주가가 눌려 내려와서, 주가가 고점에서 30%나 내려와서 4,800억입니다. 최근에 이제 주가 박살나있던, 주가 두들겨 쳐맞았던 셀비온 같은 경우 이렇게 내려와서 3,000억이고요. 퓨처캠이 4,800억이야. 그럼 이 온코닉 같은 경우에 지금 비교해보자고 이거죠. 자큐브에서 돈을 왕창 벌고 있고, 자큐브에서 돈을 왕창 벌고 있고, 여기다가 저 혁신적 치료기라는 저 네스파립의 경우에 췌장암, 위암, 난소암 다 쓰는 거거든요.
다스는 이렇게 플랫폼 우리 저 위쪽에 있는 알테오젠이라든가 ABL들 같은 이 플랫폼 기업들 같은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처음서부터 이건 다 적용이 되는 쪽으로 개발이 된 거 이렇게 있는 혁신적인 역이니까 그 가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같이 반영 안 하고 시작한 게 맞다라고 얘기 드렸지 않습니까? 앞에도 처음부터 설명드렸잖아요. 저 앞에 들어가서부터 가서 보세요. 이건 네스파립 가치 안 들어가 있고 자큐보 가치도 반영을 안 하고 있다라고 얘기 드렸잖아요. 신약. 자큐보 가치도 1000억대 시가총액은요. 바이오에서 1000억대 시가총액은 그것도 혁신 신약을 달고 들어와 있는데 신약 달고 온 기업 중에서 이런 이 가격으로 되어 있는 기업이 없다니까요. 바로 그래서 그 순서의 맨 앞쪽에 대형 제약사를 제외하고는 그 앞쪽에 이제 신약을 달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 이 젠백스의 GV1001 같은 경우도 우리 시각시에서 신약 허가 받은 종목입니다. 얘도요 2조예요 2조. 젠백스의 GV1001 이 그거 하나 가지고 지금 젠백스가 시가총액이 2조야. 그러니 이 온코넥이 지금 얼마나 저평가를 받았냐는 이게 이게 얼마나 저평가를 받았냐 이거지. 지금 여기서 루그렉병 해가지고 이거 임상 실패하면서 깨져버린 기업이 코아스템 캐몬 같은 경우에 이제 완전 작살나버린 기업이죠.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 코아스템 캐몬이 이게요. 자 지금 화면에 있는 것만 보세요. 저 멀리까지는 보지도 않겠습니다. 얘가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15,000원에 시작해서 여기까지 지금 이렇게 떨어졌잖아요. 자 85%가 하락했습니다. 7배 정도 주가가 올라 들어가야 되죠. 7배 700억에 7배니까 이 주가 떨어지기 전에 여기 시가총액이 이때 5천억이란 얘기예요. 이게 더 앞에 들어가 보면요 이렇습니다. 이게 5천억이야. 저 위에서는 시가총액이 얼마죠? 온코넥이 지금 얼마나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냐 이거예요. 지금 상태에서도 그렇죠. 자 이거 어디까지 잡아야 될까요? 자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렸습니다. 이거 어디까지 잡아야 되겠습니까? 이 정도에서 만족하실 겁니까? 그래서 지금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사야 되는데 이제는 위에 들어가 있죠. 자 밑에서 이제 기회 다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최근에도 우리 천재리더님이 계속 집중적으로 추천을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기업이 안 가지고 있다. 자 그럼 이제 눌려 들어올 때 사야 되는데 언제 사? 언제 눌려? 언제 눌려? 눌리긴 눌려? 자 그래서 이제 눌릴 때 기다리다 보면 시세 다 나오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사들어가는 이런 흐름이 나올 수가 있죠. 찬바람이 불면 이제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잖아요. 이제부터 시작인 거거든요. 제약바이오. 제약바이오는 항상 뒤쪽에 들어가서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노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원래 사이클이 그래요. 봄에 노리는 거, 봄, 여름에 노리는 거 아니고요. 찬바람이 불면이라고 내내 노래를 불러드렸잖아요. 그럼 이제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사야 되냐라고 하면 이제 기존에 피라미드로 사는 흐름에 반대로 사셔야 돼요. 이제 여기 같은 경우 10% 여기 들어오면 20% 추가고요. 이 아래 들어오면 직전에 고점 아래쪽으로 들어오게 되면 이제 30% 만약에 이 대추세 저점까지 들어가면 40% 남은 40% 다 질러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작정하고 사들어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자 지금 여기서 사고 여기 내려오더니 요쯤에서 3만원쯤에서 안 내려가고 찍고 이렇게 돌아버릴 수도 있죠. 지금 제가 이제 세 번째 자리 같은 경우 위에서 이렇게 한 경우 세 번째 자리 같은 경우 저 아래쪽에 뭐 28,000원짜리 정도로 잡아놨습니다만 여기서 안 내려가고 이렇게 돌아버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자 이렇게 돌아버린다 그러면 그럼 반대로 이제 여기서 나머지 20 이렇게 붙여가시면 돼요. 그럼 여기서 또 라인 돌아오는데서 다시 20% 이렇게 붙여버리면 일단 50% 정도 절반 정도는 채워놓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주가 위로 올라 들어갔다 다시 눌림목 나올 때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올라 들어가서 눌림목 나오는 지점이 되면 그때 가지고 또 나머지 또 분량들 잘라서 나눠서 사시면 돼요. 지금 이런 상태에서는
지금 뭐 예를 들면 가지고 있다 팔으신 분이나 아니면 여태까지 추천을 드렸는데 이 종목을 안 가지고 계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 이런 그 앞으로 더 올라갈 수 있는 이제 중간에 이제 곡선이 문제가 되지 주가 자체로는 더 올라가야 당연히 맞는 종목들 같은 경우라 그러면 이거 따라서 여기서 한 방에 사지 마시고요. 역으로 사세요. 10, 20, 30, 40 아래로 내려오면 계속해서 더 추가하는 형태로 이렇게 접근하시면 돼요. 간단해요. 자, 그러고 있다가 또 더 일부 올라 들어가는 거 기다렸다가 이제 이 정도로 올라 들어가면 반드시 눌리거든요. 이런 형태로 치고 들어가면 변동성 급증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눌려 들어온 흐름 나오게 됩니다. 그럼 눌려 들어올 때 그때 다시 추가 더 내려오면 더 추가 이런 형태로 잡아 들어가시면 됩니다. 현재 구조로 친다 그러면 여기까지는 지금 이건 안 내려와요. 사실은. 여기까지 내려오면 그건 에러도 한참 에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라인은 실제 살 수 있는 라인으로 접근하게 된다 그러면 10, 20, 30, 40 이렇게 잡으셔야 될 겁니다. 1, 2, 3, 4 이렇게요. 자, 원코닉 테라 퓨틱스였습니다. 이런 종목들 기 같은 경우는요, 이거 이렇게 쉽게 주는 거 아니에요. 이런 때 못 잡으면 못 버려요, 여러분. 이런 종목들 이렇게 기회 잡는 거 같은 경우에 기회를 잡는 거 제가 포착을 해드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대신에 자, 이 종목은 노려야 됩니다 라고 얘기 들어서 에서부터 시작해서 계속 해보잖아요. 그리고 돌아 들어갈 때 같은 경우에 자, 그래 이제 최근 같은 경우 이제 다시 이제 노리는 자리 지금 들어와 있고요. 이렇게 들어왔을 때 이거 잡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야 돈 벌어요. 이런 거 보여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쭉 내려올 때 여러분들한테도 강력하게 추천을 드렸었잖아요. 산일전기 같은 경우 상장 초기에도 추천을 드렸고 여기 눌림목 떨어질 때도 추천을 드렸고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잡아 들어가서 산일전기 간단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자, 요런 거 누가 다 잡아드립니까? 저희 천재투자TV에서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그리고 오르고에 들어오시면 자, 저처럼 이렇게 길게 들어가는 분도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단기 급등주 자, 요런 거 지금 쭉 다 잡아드린다라는 얘기입니다. 단기 급등주 재료 매매하시는 분도 있고 테마 매매하시는 분도 있고 세력 급등 매매하시는 분들도 있고 급소 매매하는 것도 스타일이 다 틀려요. 그러니까 쭉 들어가신 다음에 이제 어떤 분이 나하고 스타일이 맞는지 이렇게 쭉 체크를 하시고 이렇게 스타일 다른 이 전문가들 같은 경우 일단 무조건 들어가서 앉아 있는 게 좋죠. 시장 판때기가 뭐 재료 중심으로 도는 때도 있고 테마 중심으로 도는 때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같은 경우 판별하기 힘들잖아요. 이제 천재투자TV에서 방향 잡아드리면 거기서 이제 그 중에 이제 가장 어울리는 분들 요때는 요 특기 가지고 계신 분들이 더 낫겠구나 제가 방향 잡아드리니까 그때는 이제 그분들 중심으로 가지고 집중적으로 이렇게 투자를 맞춰 들어가게 되면 리딩을 집중적으로 받고 추천 종목들 집중 노리는 거죠. 그러면 더더욱 더 큰 수익을 누릴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르고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